안녕하십니까, 김유희 교수입니다. 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의 계산, 교재 41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풀이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 뽑아서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무엇이라 하는가 그랬어요. 이건 뭐 과세표준이라고 그랬죠. 자, 답은 1번 과세표준. 자, 부연 설명합니다. 과세표준이란 말은 뭐라 그랬어요? 공급가액이라 그랬어요. 공급가액은 뭐라 그랬는가?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이래. 공급가액을 또 딴 말로 뭐라 했어요? 매출액이라 그랬죠. 매출액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2번. 과세사업자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일반 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해가지고 세율로 해서 매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봅니다.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한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4번이 틀렸죠. 이 간이과세자는 뒤에서 배웁니다만은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영수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보시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영역, 면세되는 재화 또는 영역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대지인데요. 나대지가 뭡니까? 1번 이거 틀렸습니다. 나대지라는 것이 이거 나자가 이제 벌거벗었다. 벌거벗을 나자. 대지 땅이 벗었으니까 뭐요? 땅 위에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서야 되는데, 아니면 나무가 심어져 있다든가 뭐 유실수가 심어 있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냥 초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놀고 있는 땅이에요. 여기에는 뭐냐면은 이걸 임대해 줬다. 그러면 나대지 임대는 이것은 과세예요, 과세. 기억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국민주택, 미가구 식료품, 그리고 의약품 조제 영역, 이거 전부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시면은 6번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영역에 공급한 개수는 뭐냐 한번 보겠어요. 자, 여러분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영역 개수, 여러분 단순 가공한 두부는 면세, 신문사 광고 영역은 과세, 연탄 무연탄 면세, 시내버스 운송 영역 과세, 의료보건 영역 면세, 금융보험 영역 면세, 이렇게 해서 5개가 됩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7번. 면세 대상이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수돗물, 도서, 신문, 면세 대상이 가공식료품. 여러분, 수돗물 면세, 도서신문 면세, 가공식료품 과세, 시내버스 운송 영역 면세, 토지 공급 면세, 교육 영역 면세, 허가 인가받은 경우에는 면세. 그래서 5개가 이것도 됩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8번. 다음 면세에 해당되는 것만 골라된 것은 가공된 식료품 과세, 그 다음에 수돗물 면세, 무연탄, 연탄 면세, 신문, 도서, 계속 같은 게 나오죠. 골동품은요, 여러분 골동품, 이게 이제 골동품 오래된 거죠. 이런 것들은 이것은 이제 여러분 사고 팔면은 부가세 내야 되죠. 그래서 이건 기억하십시오. 서비스 영역 당연히 과세, 우표 수집용 우표도 과세. 그리고 3개가 되네요. B, C, D. 2번이 정답이죠. 2번. 10번.
10번 보시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수출하는 재화에 적용되고 내국신용장에 갈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맞고. 자, 3번 보십시오.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감시키기 위한 불완전 면세다. 이것은 면세를 말한 거죠. 이건 완전 면세입니다. 우리가 부가세는. 그래서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수출하는 업자라든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영역이나 재화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여야 된다. 면세사업자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3번이 10번에 3번이 정답입니다. 3번은 면세를 설명한 겁니다. 3번은 면세를 설명합니다. 영세율이 아니고. 자, 12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에 틀린 것은 그래서 산정 방법이 틀린 것은 1번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적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부당하게 적은 대가를 받을 때는 시가로 합니다. 재화의 공급에 대해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맞고요. 특수관계자의 이 특수관계라면 무조건 시가요. 영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적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영역의 시가. 4번 보십시오.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타인에게 영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지 않을 때는 자기가 공급한 영역의 시가가 아니고 이럴 때 타인에게 영역을 제공했어요. 봉사로 보는 겁니다. 이럴 때는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영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아, 봉사활동했구나. 그래서 영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4번이 틀립니다. 영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13번. 14번 겠습니다. 자, 14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하도 많아서 이거 뽑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번. 이건 뭐냐면 1번이에요. 대손금 장려금이에요. 1번. 대손금 장려금이고 마일리지 화자보증금 부가가세 포함이 불분명한 금액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화집된 재화에 가하거나 매출 할인, 매출 에너지는 앞에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은 과세표준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금액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15번 보시겠어요? 15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불공제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말이죠. 대손금, 판매장려금 2번, 3번 하자보증금 위하고 이제 비슷한 문제입니다만은 매출 애누리예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공제하지 않는 것은 대손금 이런 것이 공제하지 않는 건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부정의 부정이죠. 그래서 4번 매출 애누리, 4번 매출 애누리. 또 여기에는 매입 할인, 지급 지연 연체 이자, 해수 보장 용기 보증금, 파손 훼손 멸실 금액,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이런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 17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그랬어요. 1번 매출 애누리와 환입, 매출 환입. 2번 개별 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이 개별 소비세는 2번이 정답이에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수입재화에 있어서 개별 소비세에 포함시킨다 그랬습니다. 국고보조금,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전부 부가세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 다음은 이제 18번을 보겠습니다. 18번. 당해년도 제1기 부가세 과세
확정 신고 시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토지의 임대 포함시키죠. 수출하는 재화. 여러분들 수출하는 재화는 나중에 이제 이거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포함시켰다가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공급, 영유아 기저귀 제가 아까 잘못 썼네. 받침이 기저귀와 분유 면세입니다. 3번 기저귀 분유 면세. 기저귀 분유 면세입니다. 19번. 다음 중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 틀린 것은 부가가치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공급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 가액이 아니고 3번 공급 받는 자 이렇게 써야 돼요.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가액. 4번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시된 재화의 가액. 자, 20번. 부가세 포상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관세, 개별 소비세, 할부 거래에 따른 이자액. 4번 매출 애누리. 4번 매출 애누리가 되겠습니다. 4번 매출 애누리. 2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에 포함된 항목은 어느 것이냐 그랬어요. 1번 보시겠습니다.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고 외상 매출금이나 그 밖에 매출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액. 이것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해소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액. 이건 이제 과세 표준에 포함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뭘 받죠? 대손세 공제를 받죠.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자, 23번. 부가가치세 포상 간주 공급. 간주 공급은 이제 실제 공급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당해 제한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겁니다. 간주 공급에 대한 과세 표준 산정 시 공급가액을 시가로 계산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판매 목적 사업장 반출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가액 그랬어요. 판매 목적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1번. 이것은 해당 재화의 가액입니다. 시가가 아니고 해당 재화의 가액입니다. 해당 재화의 가액이 되고요. 24번으로 넘어갑니다.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이라도 매입세 공제가 허용되는 것은 그랬어요. 요거 아까 설명드렸던 것인데 이것은 딴 것 보고 없고요. 등록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 3번입니다. 자,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자, 역산 20일 전 내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가 허용된다.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다음 26번. 다음 중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그랬어요.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맞죠?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입니다. 1번은. 2번 과세사업에서 사용할 기계. 이것은 공제받을 수 있죠. 2번이 되고요. 3번 이게 불공제입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거 전부 불공제 매입세액 1번, 3번, 4번입니다. 28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1번입니다. 아까 앞에서 나왔던 사업자 등록 신청일 역사나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매입세액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죠. 나머지는 이제 불공제 매입세액입니다. 30번.
다음 거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그랬어요. 이것은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승용차 5인승 구입, 요건 좀 문제가 다른데, 5인승이라고 해서 승용차는 이 영업부서에서 사용하면 받을 수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번이 이제 여러분 5인승 승용차인데 뭐 5인승 아닌 게 없나요? 5인승 승용차인데 요 조건이 어떻게 됐냐면요, 아무거나 다 대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 문제는 좋은 문제가 아니지만은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했어요. 이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첫째가 뭐냐면 1000cc 이하일 때 영업용으로 쓰더라도 우리가 말하면 모닝이라든가 스파크, 마티즈인가요? 스파크 뭐 이런 거. 그다음 화물용 밴 승용차, 화물용 밴. 그렇게 앞에는 타고 이제 뒤에는 이제 짐 실을 수 있는. 그다음에 9인승 카니발 승용차 밴 6인승, 이건 이제 6인승. 밴은 화물용 밴은 6인승도 가능합니다. 6인승 밴. 이제 그다음에 9인승 카니발. 이렇게 딱 법으로 어느 거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세법에는 정해져 있어요. 시행 규칙에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3번 뭐 거래처 선물 구입인 접대비니까는 불공제고요. 그 다음에 4번 신청일부터 15일 전이 아니고 20일 전에 15일 전에 과세사업 컴퓨터에 구입한다. 주민등록 기재분이기 때문에 이건 불공제입니다. 자, 31번. 광주 상사는 매입세액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접대비는 불공제, 업무 관련 매입세액 공제. 2번이 정답이죠. 자, 비영업용 승용차 2000cc네요. 불공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이렇게 해서 불공입니다. 자, 33번.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은 그랬어요.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자세금계산서 수치 포함.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구입한 기계장치 매입세액. 면세사업은 불공제. 음식점에서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면세로 구한 농산물의 의제 매입세액. 여러분들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불공. 그 다음에 거래처 선물을 하기 위해서 구입한 접대비죠. 이건 접대비로 보니까 불공. 4번 보십시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의 의제 매입세액. 이건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은 의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4번. 이거 하나. 요거는 의제 매입세액입니다. 의제. 여러분, 의제 매입세액.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는 좀 쉬었다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